네, 오늘은 국민재테크라고 불리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죠.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 두 가지를 좀 파생결합증권이 파생상품인가요? 아니면 증권인가요?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파생상품 성격이 있는 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국민재테크라고 불리는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교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파생결합증권이라는 용어가 참 낯설죠. 낯선 파생결합증권이라는 게 국민재테크라고 불립니다. 그럼 왜 국민재테크라고 불리냐면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이고요. 아무래도 수익이 과거에 안정적으로 났기 때문에 많이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정적으로 수익이 난 이유는 주식이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 부분은 뒤에 다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궁금한 점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시지만 실제로 이 투자자분들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왜 손실이 발생하는 건지도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을 좀 속 시원하게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우려하는 거와 달리 또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잘 알고 투자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손실이 발생하는 거는 금융상품이 항상 수익만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자 보호를 좀 더 강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투자자 보호라는 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투자자가 스스로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하고 이해하고 또 시장을 좀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아마 투자자 보호의 첫걸음이 될 거고요. 또 당연히 그 상품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판매하는 이런 데서도 조금 더 그런 위험성, 투자자들 혹시 모를 수도 있는 어떤 손실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좀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이 상품에 대한 또 투자자에 대한 또 투자자 보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제가 이 파생결합증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파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파생결합증권이 스스로 투자 수익을 내주는 게 아닙니다. 투자 수익은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원자재, 금, 원유 같은 원자재, 다른 자산의 가격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파생되었다 해서 파생결합증권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결국 그 다른 자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한테 익숙한 주식만이 아니라 채권 또는 외국 돈, 통화, 금이나 원유 같은 원자재, 혹은 기업들의 신용,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이런 신용, 또 기후라든지 아주 특이한 것들도 다 기초자산이 될 수 있고, 그런 자산들의 가격이 수익에 영향을 주는 것이 파생결합증권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은 또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익숙한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펀드라는 건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서 운용사, 운용력이 운용 결정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성과를 내는데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30% 올라갔는데 다행히 50%가 날 때도 있지만 10%밖에 수익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왜 시장이 올라갔는데 내 펀드는 수익이 부족할까, 이렇게 불만을 갖게 되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결합증권은 그런 면에서 사전에 정한 약속을 지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주식이 상승을 하면 연 5%를 줄게. 그 대신 0에서 20% 하락하면 2%를 줄게. 그렇지만 20% 이상 초과 하락하면, 큰 하락이 발생하면 너는 30% 손실이야 라고 처음에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투자자가 생각할 때, 야, A라는 주식은 절대로 하락할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면 30% 하락은 안 보입니다. 그래, 그 연 5% 정도 좋아 라고 투자하는 것이 파생결합증권이고요. 다행히 우리가 경험적으로 과거에 그런 투자자들의 생각이 많이 맞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파생결합증권이 되겠습니다. 기초 자산과 연동돼서 투자 수익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운용력이 어떤 중간에 시장을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가 파생결합증권을 매입하는 순간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일종의 계약이 되는 것이고요. 파생결합증권은 그런 계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약은 정해졌지 않습니까? 시장이 바뀌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의 위험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그 계약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초보자인 저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문의사항 2가지를 좀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펀드는 투자자가 투자한 이유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파생결합증권은 투자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투자 시 제시한 수익을 파생결합증권이 정확히 지키는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질문은 결국 펀드하고 파생결합증권을 비교하는 것인데요. 펀드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모아주면 운용회사에서 전문가인 운용력들이 의사결정을 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좋은 점은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움직일 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종목을 바꾼다든지 뭐 여러 가지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생결합증권은 계약입니다. 조건식입니다. 즉, 한번 약속을 했으면 중간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매입하는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 시장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해도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 없다는 건 정확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대응은 할 수는 없지만 투자자들에게 제시한 수익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우리가 파생결합증권 투자해서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할 때는 계약 조건은 지켰지만 시장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투자자는 20%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초과 하락해서 손실이 발생한 것이지 계약 조건과 다른 수익을 줘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펀드는 운용력이 중요하지만 파생결합증권은 시장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번째 질문 드릴게요. 이 파생결합증권이 파생 상품인가요? 아니면 증권인가요? 이 부분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예, 간단히 한마디로 하면 파생 상품 성격이 있는 증권입니다. 그러면 더 헷갈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원래 이 파생 상품과 증권의 구별은 파생 상품은 투자자가 처음에 100이라는 돈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파생 상품은 100으로 시작했는데 200도 손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파생 상품은 선물이라든지 이런데 증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100으로 시작했는데 불리해지면 150, 200도 손해볼 수 있는 것이 파생 상품이고요. 증권은 투자자가 100으로 시작하면 최대 손실이 100입니다. 초과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증권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파생 상품 성격이 있지만 대형 증권사가 증권으로서 발행하도록 제도화시킨 파생결합 증권 형식으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인 형태는 증권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품의 성격은 파생상품 성격이 있는 그런 상품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정말 초보자인 저도 꼼꼼하게 이해가 되는 그런 답변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에게 이 부분은 꼭 당부하고 싶다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파생결합증권은 우리 아마 투자자분들의 경험도 그렇고요. 아마 앞으로도 이 워낙 다양한 자산의 다양한 방법으로 조건을 제시하기 때문에 높은 확률로 수익을 얻을 겁니다. 그러나 높은 확률이지 100%는 아닙니다. 즉 파생결합증권 앞으로도 계약 조건은 지킬 것이고 높은 수익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투자자분들은 이것이 고금리 예금이 아니라 투자자가 위험과 최대 손실과 기대하시는 수익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일 뿐이고 높은 확률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주는 상품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자분들은 교수님 말씀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신중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